바늘쌍 용골 파열입니다. 다른 말로는 바늘판 빼고요. 바늘 용골판, 반달 용골, 반달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연골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세모로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이 연골이에요. 반연 판.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분 절제술이에요. 다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절제술 그리고 MRI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MRI 신호강도 분류. 바늘연골판 부분 절제술은요 가장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통증을 바로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런데요 논문에서는 이 부분 절제 예술이 있잖아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술했던 사람이 있고요. 근데 수술 안 했는데 가상으로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 차이가 없대요. 결과 차이가 없대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회의적인 시각에는 일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의적인 시각. 그거는 뭐 팔의 양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논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비교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수술 안 하고 무조건 좋아진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 가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병원 가면은 그냥 지켜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없어요. 통증이 생기고 걸림 현상이 있고 기계적 자극이 있으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대상을 알아볼까요? 그냥 내측이죠. 특히 외측보다 내측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측 바늘판에 그냥 수평 파열이 있으면 수평 파열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쭉 줄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가 있으면은 이건 수술 안 해요. 그런데 수평 파열이 피판 파열, 이 파열된 부위가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가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져 있으면 이거는 수술 안 하면요 계속 걸리고 아파요. 살점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죠. 덜렁덜렁 거리면 어때요? 계속 아프죠. 그냥 딱 잘라내줘야 살이 딱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정리해 주셔야 돼요. 또 뚜렷한 기계적 증상이 있으면 수술하셔야 돼요. 걸림 현상, 잠김 현상, 휘청거림 현상, 그리고 구를 때마다 통증이 돼요. 그리고 또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은 괜찮은데요 운동만 하면 아파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아프다, 자극이 있다 그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바늘쌍 연골 내측이에요. 후각부의 수평 파열은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통증, 부종 등등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최대한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요. 70대 나이가 많은데 관절염이 동반돼 있어요. 내측 연골에 파열이 있거든요. 이걸 수술했어요? 수술한다고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미 관절이 망가진 거예요. 위아래 이 관절 연골 부분에 이미 이런 데에 손상이 온 거예요. 이렇게 밑에도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데가 안 좋으면은 여기를 줄기세포, 카티sem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골이 없으면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똑바로 펴주는 절골술 등등의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해주셔야만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분 절제술 알아봤고 이제 중요한 MRI.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MRI 찍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어떤 병원은 지켜봐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늘 연골판 파열은요 손상 부위에 시그널이 생겨요. MRI를 찍게 되면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찢어진 거거든요. 왜 하얗게 보이느냐? 손상 부위에 관절액이 들어가요. 관절액. 활액이라 활액, 관절액이 침투해서 그 파열 부위가 신호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보이게 돼요. 신호 강도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는 연골판이 파열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흰색은 파열이에요. 하얀색, 회색이 파열이다. 자 그러면은 그레이드를 나옵니다. 그레이드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레이드 1은 바늘판 조직 안에 난 실질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파열을 그레이드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호가 증가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얀색 점이 생기긴 생기는데 막 크진 않아요. 흰색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제로 MRI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MRI 옆에서 보는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레이드 1은요 임상적으로 파열 증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의 안 아파요. 자, 그레이드 2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조직 내에서 수평 선상으로 높은 신호 강도가 좀 길게 나타나요. 하지만
관절면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신호 강도가 증가된 원인은요, 실질부 내에 점액성 변성, 점액, 우리가 콧물 같은 거, 눈물 같은 거, 그걸 점액이라고 하거든요. 점액성 변성이 퇴행성으로 생긴 거예요, 퇴행성으로. 그래서 섬유 다반을 따라서 발생한 혈관 증식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수분이 떨어지면서 지방 변성이 오는 거예요. 지방 변성이 와서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게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증가돼요. 근데 이 파일이 길죠, 이거보다는. 근데 요 위에 밑에까지는 가진 않아요. MRI 보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여요. 확실히 이거보다는 크죠. 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파일은 아니에요, 역시. 왜냐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파일이란 말은 표출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뚫고 내려와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위까지만 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그레이드 3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근데 이거는 2 같기도 하고 3 같기도 하는 거예요. MRI는 3mm 정도로 카트로 찍어요. 찍는데 그 사이에 3mm 사이에 만일에 이게 밑으로 뚫려 있다 그래요. 2와 3의 구별은 좀 어려워요. 2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7% 정도는 관절경 수술을 확인해 보니까 그레이드 3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라고 일부 논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그레이드 2와 3이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3에 가까운 그레이드 2가 진단이 어렵죠. 이건 쉽고요. 그래서 그레이드 3는요, 등급 3는 조직 내에 증가된 신호 강도가 관절면의 상하부까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파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파일된 부위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쭉 이렇게 파일된 부위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있을 수 있다. 3는 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파일이다. 라고 구분이 됩니다. 등급 2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파일 부기로 있잖아요. 높은 신호 강도의 선이 보이고 파일 주위 실질부가 정상보다 높은 신호 강도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레이드 3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일에 대해서 그 선만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2, 3가 구분이 어렵지만은 주위에 선이 이렇게 이게 더 보이는 거예요. 이건 깨끗하게 그냥 선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위로 이렇게 더 하얗게 보이게 되면 그레이드 3다. 2는 깨끗한 선만 보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3는요. 내측 연골판 안쪽에 연골이 파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측이라고 예를 들면 후각에서 비스듬하게 오블릭하게 불규칙한 높은 신호 강도의 선이 경골 측 관절면까지 연결이 많이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의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 들어가서 거기가 잘 안 보여요. 안쪽 뒤쪽이. 그래서 거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놓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나오게 되면은 환자는 계속 불편해하거든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확인하는 테크닉을 가지셔야 되겠죠.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오늘 바로 모든 것이 이해되실 거예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RI 신호 강도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은요, 하얀색 큰 점이에요. 2는 선입니다. 위아래로 통해 있지 않습니다. Not communicating. 3는 통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보세요. 1은 하얀색 점이에요. 2는 선이죠? 쭉 선이고 3는 위아래로 통해 있습니다. 자, 하얀색 점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요. 1은요. 2는 깨끗한 선이에요. 3는 울퉁불퉁하면서 위아래로 통해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는 1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거의 2에 가깝죠. 흰색 점도 울퉁불퉁하게 보이지만 선이 쭉 가 있으니까 이거는 2에 가까운 1이다. 프로 봐도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거의 3에 가까워요. 근데 위로 안 통해 있죠. 3에 가까운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3가 되겠죠. 자,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흰색이 막 보이죠? 빵빵빵 이렇게 크게 보이면 1, 2는 깨끗하게 보이죠? 2 주위가 이렇게 하얀색이 없어요. 2예요. 3는 통해 있고 주위가 하얗게 돼 있죠. 그럼 3입니다. 2, 3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선이 보이고 주위가 깨끗하면 2고 지저분한 성분들이 위에 보이면 3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안 깨매지겠죠. 요거는 피판 파열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바늘판 파열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들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요. 이런 식으로 부분들제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깨끗한 조직을 많이 남겨야 돼요. 하지만 불안정한 부위는 절제를 해야만이 추가적 파열이 안 생겨요. 잘못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파열되게 되면 완전히 두동강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가만히 놔두게 되면 두동강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파열은 절제를 해줘야만이 추가적인 파열을 막아주게 됩니다.
자, 다시 등급 1, 2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뭘까요? 흰색 점들이 박혀 있죠. 1이 됩니다. 2는 선이라고 했죠? 딱 깨끗하게 선이 보이죠? 2예요. 근데 안 통해 있죠? 3가 아니고 주위 조직이 하얀 거 없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2죠. 자, 선이 밑에까지 통해 있네요. 그럼 3가 됩니다. 3가 되죠. 주위 조직도 어때요? 하얀색 점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3가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3는 이렇게 발대해서 통해 있고 이런 핍한 파일도 보이는 것이 3가 됩니다. 이 모양이 이 모양이 돼요. 실제로 보면요. 자, 케이스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1, 2, 3 중에 뭘까요? 밑으로 통해 있죠. 통해 있고 이렇게 쭉 가 있고 그러면 이게 3가 되겠죠. 밑으로 통해 있죠. 통해 있고 쭉 가 있고 뭐 3가 됩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이 심한 파일에 3인데요. 뭔가 또 끼어 있어요. 유리체가 가육이 되어 있는데요. 삽입이 된 거죠.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안으로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리체가 보니까 이렇게 커요. 근데 요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부분 절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 끼어가지고 평생 아파요. 정말 수술을 잘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게 MRI 보고 이걸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유리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봐서 3. 3는 의미 있는 임상적 파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부분 절제술을 해줘야만이 추가적인 파일이 안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레이드 1, 2, 3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이제 MRI 1, 2, 3 다 알고 있으면은 바로 보일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